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올해 한 해도 저물고 있죠. 사실은 우리나라 이 지식층 혹은 정치권이 좀 더 정신을 차리고 있고 좀 더 스마트하고 좀 더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지금 우리가 엄청나게 즐거운 연말을 맞이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뭐 어쨌거나 우리나라의 그 지식층이나 제도권이 얼마나 정신을 차리든 안 차리든 올해 한 해 정말 숨가쁜 반전의 반전이 맞물렸습니다. 올해 한 해에 이 우리 사회를 지배했던 가장 중요한 그 변화들을 5개 이슈 키워드로 정리를 해서 우리 조성환 교수님 모시고 조뱅 썰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조 교수님. 네. 올해 한 해, 올해에 5개 정도로 이제 주요 키워드를 만약에 이슈 키워드예요. 예, 예. 이슈, 그러니까 트렌드죠. 네, 그렇죠. 2018 트렌드네. 예, 예. 2018 트렌드, 예, 핵심 예. 트렌드. 예, 예. 를 5개를 정의를 만약에 한다면 예, 예. 어떻게 우리가 워딩을 할 수 있을까? 말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월 새 북벽두부터 김정은이가 정변화 국제사회로 나왔죠. 네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남북 합작을 한 것 같은데. 예, 예. 문재인의 분홍빛 꿈. 무지하겠죠. 왜냐하면은 뭐 평창 올림픽인데 뭐 평양 올림픽이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또 그 바로 이제 이 벚꽃 피고 지나고 난 뒤에 예, 예. 실록이 나올 때 4.27 한반도 판문점 선언을 했고 예, 그 다음에 조금 있다가 미국 그 정상회담 발표됐고 그 다음에 6.12 그 지방선거 대성이 아니고 뭐 완전히 싹쓸이를 했죠. 싹쓸이를 했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 여세를 몰아가지고 대통령 그 안으로 청와대 비서실 안으로 조국 짝인지 뭐 조국이 조국을 망치는 안이 나왔죠. 지방 분권 국가를 지향한다. 이게 뜻도 보지도 못하는 표현이 들어간 헌법이 또 헌법 개헌안이 되고 네. 또 뭐 어쨌든 다행히 네. 뭐 결사항전을 했든지 어쨌든 간에 그게 본회의에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일단 시켰죠. 뭐 그 정도로 해가지고 전반전에는 그야말로 뭐 연말에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지금껏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이제 분홍빛 꿈에 취했고 우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이런 말 하기 좀 쫄았고 이거 정말 세상 완전 뒤집힌 게 아닌가라고 하는 걱정. 지금도 뭐 걱정은 계속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하나하나 벗겨지고 나니까 전부 꿈이고 거짓말이고 변명이고 이런 방식으로 지금 돌아가고 오늘쯤 되니까 허겁지겁이에요. 문재인.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돌이켜서 보면 2018년 6월 중순 정도까지, 그러니까 2018년의 전반기를 보면 완전히 문재인의 분홍빛 꿈이 지배했던 시기예요. 그렇죠. 완전히 그 마술처럼. 그러니까 문재인이 정말로 한반도 운전자고 한반도 운명을 결정짓는 운전자고 문재인 덕분에 우리가 전쟁으로 안 가고 평화가 되고 있고 트럼프는 문재인의 시다발의 조수고.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문재인이 딱 지휘해가지고 PD를 해서 김정은을 국제무대에 근사한 최고 나라님으로 띄워주고 요새 쟤들 최고 나라님이라고 얘기하대.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고 그 하나 더 있죠. 그 어린 살인마가 젠틀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트럼프도 돈을 탁 주고 악수하고 잘해봐 그러고. 근데 그 와중에 사실은 중국은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굉장히 쫄았어요. 그 얘기 이제 들어가기 전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6월까지 이렇게 대충 보면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 쪽의 그 우파 혹은 뭐 보수 성향의 오피니언 리더들이 미국 나쁜 나라 트럼프 개객기 이 소리가 막 나왔잖아요. 그때는. 나왔죠. 이게 지금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요새는 많이 죽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니까 어떻게 트럼프가 조연으로 연출해서 김정은을 띄워주는 거를 막 해주고 그 다음에 그
문재인이 막 한반도 운전자론 진짜 하는 것처럼 되고 네. 뭐 나라는 이상하게 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거 지금 미국이 뭐 하는 조식이야 그래가지고 트럼프 개객기 이렇게 나갔는데 실제로 이제 돌이켜서 보면 돌이켜서 보면 미국이 전체를 튜닝하는 시간을 벌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미중 전쟁을 네.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4%대 성장이 네. 확실해지니까 이제 7월부터 완전히 이제 겨울이 와버리죠. 문재인 네. 입장에서 겨울이 온 거거든 한꺼번에. 한꺼번에 겨울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네.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이슈 키워드를 뽑으라 그러면 아마 미중 전쟁 세기의 21세기를 규정하는 미중 전쟁, 문명을 규정하는 미중 전쟁이 벌어져서 이제 진행되는. 그렇죠. 이게 네. 미중 전쟁. 지금 뭐 발발. 우리가 아마 제가 우리 저 박주필 이 프로에 같이 합류를 한 게 하반기 8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앞으로도 계속될 거고 지금까지 주로 아주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게 이게 어떤 성격을 가지냐를 이야기를 했죠. 이 전쟁이. 이 전쟁이. 근데 이제 겉으로 보면 관세 전쟁으로 보이는데. 겉으로 보면 전쟁 같이 보이는데 예. 사실은 그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게 미국이 중국을 길들이고 거기에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걸 이거 전면적인 저항이 아니라 하나하나 말하자면 스스로 미국의 카드에 적응해 나가느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계 정치에서는 미국의 에너지, 쉘 오일이라고 하는 거대한 수단이 받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동북아로 보면은 북한 비핵화라고 문제도 있는데 사실은 평양 붕괴, 평양을 정리를 해야 미중 전쟁의 구도가 진행이 되는 걸로 가장 긴급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 이제 너무 복잡하고 큰 판이라 이제 에너지나 이제 그 미국의 이제 북한 해방 프로젝트는 이제 다시 다른 이제 그 제목으로 다른 이슈로 다뤄보고요. 미중 전쟁의 진행 과정을 한번 이렇게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 미중 전쟁 7월부터 시작했는데 7월 달에 그 미중 전쟁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관세 처음에 340억 달러 했거든요. 340억 달러 7월에 하니까 그리고 그때 헬싱키에서 트럼프하고 푸틴이 만났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른바 강경 매파 혹은 민주당 쪽에서 튀어나오는 얘기들이 뭐였냐면 공화당 일부도 그랬죠. 공화당 일부도 그랬고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야, 임마 트럼프 우리의 주적은 러시아. 그렇죠. 소련부터 시작한 러시아야. 그렇죠. 1945년 우리 선배 세대 때부터 70년 동안 주적이 소련 러시아인데 왜 그걸 바꾸려고 그래? 너 미쳤냐? 미쳤냐? 너 왜 러시아를 치질 않고 중국을 겨냥했냐? 그다음에 이 도라이야. 어떻게 관세와 무역이 군사무기화됐냐? 그렇죠. 전쟁을 매뉴가 되느냐? 전쟁에 그러니까 어떻게 그게 말하자면 안보 외교 무기냐? 어떻게 무역이 너 경제 조질라고 지금 눈을 뒤집힌 상태냐? 이런 얘기들이 막 튀어나왔거든요. 그렇죠. 그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이 저기 어디야? 폴 크루먼. 그러니까 그 저기 어디야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민주당 성향의 경제학자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폴 라이언. 폴 라이언은 아마 저거죠. 저기 뭐야 그 공화당의 굉장히 핵심적인 상원의원이잖아요. 폴 라이언이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미중 전쟁이라고 그 방향으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얘기가 7월, 8월 달에 미국을 휩쓸었었어요. 미국 국민들은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이죠. 그렇죠. 중국은 자기들이 품어서 뭐 와서 또 학생들 받아가지고 또 브레인 드레인으로 해서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아주 낮은 가격으로 옛날에 왜 그런 프로였잖아요. 과연 내가 24시간 혹은 한 달을 생활하는데 중국 제품, 중국과 관련되지 않고 독립해서 내가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실험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럴 정도로 중국하고는 익숙하게 돼 있었는데
중국하고 중국 주적으로 돌려버리니까. 그것도 무슨 뭐 야 너가 뭐 중화주의 하지 마 이런 뭐 이런 저기 이념 전쟁도 아니고 그 다음에 무슨 야 그 저 미사일 이거 뭐 좀 줄이자 뭐 이런 이야기도 아니고 경제는 원래 우리가 논리상 크루그만의 판단에는 포지티브 썸이야. 서로 협상하고 상호 이익을 주고 뭐 하고 하는 거니까 전쟁이 그러니까 아니고 협상이야. 위닝 게임이야. 그런데 이걸 경제를 갖고 무기로 해갖고 중국을 목조르겠다고 그렇죠. 덤벼드니까 너 돌았냐 이렇게 나왔다고. 그렇죠. 미국에. 아무리 무식해도 지금도 인정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지금은 그 얘기가 들어갔죠. 많이 그렇죠. 한 5개월 만에 들어갔는데 이거 미중 전쟁 에스컬레이션 된 과정 한번 살펴보죠. 그렇죠. 7월 달 그러니까 일단 미국이 2, 4분기 때부터 4%대 성장으로 치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 4분기 4%대 성장이 확실해지니까 7월 달부터 42%. 340억 달러 그렇죠. 규모에 대한 관세 했고요. 8월 달에 추가 160억 달러, 누적 500억 달러로 규모 관세 시작했죠. 관세가 증액 관세 전쟁이 증가됐고요. 그다음에 9월 18일 우리 문 대통령 저기 그 평양 가던 이렇게 그 역사적인 행보는 극존칭해져요. 우리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문재인 대통령 각하께서 옥보를 옮기시어 휴전선을 건너서 평양을 가시던 날 새벽에 이 천하의 역적 트럼프가 광복 기념 선물로 중국에 대해서 2천억 달러 추가 관세를 내려서 이 흉악한 자가 우리의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태산으로 떠받드시는 중국의 관세 전쟁을 총 누계 2,500억 규모로 2,500억 달러 규모로 확전하는 만행을 저질러 싸웁니다. 이렇게 이제 아마 아침에 발표 내용에 대해서 우리 워낙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 분홍빛 꿈을 그때 지금까지도 가지고 있지만 꿈이 많아서 그게 어떤 타격인지 별 생각도 안 하고 평양 가서 나한테 오금이 저려서 못 갔을 것 같아. 이 사람 깡도 좋아. 머리가 없든지. 뭐 둘 중에 하나죠. 부전하고 뭐 요새는 많이 이야기를 해요. 저는 차마 그렇게 모르겠어요. 근데 굉장히 존경해요. 그 왜 뭐 이제 경제학적 용어로 해서 우리 이병태 교수가 확정 편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대요. 경제학자도 심리학적인 표현을 하는데 필코 치면 아무것도 다른 것도 못 보는 거. 못 보는 거예요. 그거예요. 못 보고 가서 정말 환희에 젖어서 정말 그 기저귀 찬 애들. 거기서 웃잖아요. 몇 시간 동안 그 연기하느라고 애들 그 10만 명인가 만 명인가 그 애들이 이제 만 명인가 그 앞에 15만의 관중이 있고 만 명 이상의 마스 게임 하는 애들 그 기저귀 차고 했는데 그걸 박수 치고 웃고 아름답다 그러고 그게 객관적으로는 노멀한 정상적인 사람들은 그걸 참 이게 이 용어가 우리 동포 우리 국민 주민들한테 그 어린 아들한테 노예들의 군무라고 우리 규정을 하잖아요. 네, 노예들의 군무죠. 그 앞에서 그렇게 대통령 부처가 웃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데 대해서 내 개인적으로는 다 그걸 하지만 분노하지만 한국의 많은 사람들은 그때까지도 분홍빛 망상에 따라서 또 지지도가 내려오던 지지도가 한 20%쯤 뛰었잖아요. 물론 뭐 언론에 여러 가지 그게 있긴 했지만은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타락한 나라예요. 정신이. 우리가 지금 정신이 타락해 있다고. 그렇죠. 그런데 아무튼 그걸 다시 보면 9월 18일 날 그걸 했고 9월 25일 날 트럼프가 유엔 연설에서 어마무시한 얘기를 했는데 조금 이따 정리해 주세요. 그러고 나서 10월 4일 날 펜스가 허슨 연구소 연설에서 미중 전쟁의 전모를 드러냈어요. 그렇죠. 전모를 드러냈는데 이 과정에서 그 무렵이 딱 끝나니까 이게 미국이 주적이 이제 중국이고 얘들을 그러니까 관세, 무역, 그다음에 지재권 압박, 심지어 필요하다면 아직 그 카드는 안 썼는데 금융 모든 수단을 동해서 얘들을 길들이기를 하겠다. 그렇죠. 라는 의지를 명확히 했다고. 아니 블루프린트가 나왔죠. 이게 딱 그 구도까지 항목, 수순, 그다음에 그 영역까지. 이게 이제 그게 펜스 연설에서 블루프린트 나죠. 이게 7, 8, 9, 10 4개월 동안에 펼쳐진 일이에요. 4개월 동안에 하늘과 땅이 바뀐 거예요. 그 매티스는 미국 행동의 전략적인
포인트까지 다 지적이 됐죠. 그랬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매티스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는 파워. 쟤들은 무기를 잔뜩 쌓아놓은 애들이어서 무기 가지고 그냥 힘의 균형 잃어버리면 끝나는 게임이고 중국은 얘들은 가치와 문화여갖고 다양한 방식으로 중국의 의지 자체를 꺾어야 꺾어야 된다. 그렇죠. 의지를 그러니까 중국의 이 심리 상태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예요. 중국은 의지의 문제고 윌. 윌. 그다음에 북한은 가장 시급한 문제. 시급한 문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트럼프 진영 혹은 미국의 각성된 미국이 이게 미국이 각성한 거거든요. 그렇죠. 미국의 너스레가 아니죠. 트럼프의 너스레가 쇼가 예. 그야말로 리얼리티 쇼가 됐어요. 세상을 국내와 세계의 여러 가지 그 국제정치 원칙, 국가의 행동, 그 내용의 게임의 패턴을 트럼프가 너스레를 떨면서 쇼를 하면서 바꿔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 개인도 개인이지만 미국 쪽 자료들 보면, 그러니까 이 흐름이 트럼프란 인물과 만나면서 미국의 각성을 이뤄내면서 이게 미국의 메인스트림이 돼버렸다고. 그렇죠. 그래서 전후 1945년 그러니까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그러니까 47년 트루만 닥트린부터 지금까지 했던 그 기본 원칙들을 다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적이 소련 및 러시아에서 주적이 중국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군사적 수단을 중심으로 한 거에서 이제는 그게 아니라 경제나 이제 지재권이나 그다음에 인권 체제, 인권 체제, 중국 시스템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 이걸로 포인트가 바뀐 거예요. 이 와중에서 중간 선거를 이긴 거야. 그리고 선방한 거야. 선방했죠. 대단한.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 할게요. 한국에서 정치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거 왜냐하면 공부 안 해도 돼. 아니야, 그 이야기 공부 안 아니고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지금 이렇게 다급하게 와서 우리가 우리 박주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분노하기도 하고 또 너무 울지 못해서 웃고 이렇게 하는 이지만은 한국에는 국내 정치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이라고는 지금은 지상으로 올라왔죠. 권력을 잡았으니까 북한 요소가 있고 그다음에 미국을 비롯한 국제 요소가 있어요. 이 세 가지 차원이 정말 카멜레온 같이 시시각각 변하면서 그걸 우리가 매일매일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어나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정치학적 성찰의 대상이 됩니다. 참 이건 행복한 우리가 학자로서는 소재지만은 시민으로서는 그거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어떤 중요한 문제를 그냥 그때 그 문제를 그냥 내가 인지하는 것 이상의 어떤 정리를 하는데 보면 어떤 데는 보면 참 이런 측면에서는 정치학적으로 행복한 생각을 느낍니다만은 시민으로서는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또 부담은 있죠. 고민이 되죠. 그래서 아까 전쟁을 경제가 전쟁이 된다라고 하는 것 미국 사람들도 놀랐을 거고 우리 한국 지식인들도 경제학자들이나 아마 정치학자들이 더 놀랐을 겁니다. 특히 안보하는 사람들이 더 놀랐을 겁니다. 아니 그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거 양날의 칼이어서 중국 그런 식으로 경제적 수단은 관세 같은 수단 통해서 중국을 목조르기를 하면 미국이 더 손해 볼 거다 이런 거 주장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 그게 메인스트림이었잖아요. 주장이. 그렇죠. 그리고 전통적으로 지금 러시아 그다음에 소련 구소련을 적으로 할 때 전쟁은 인류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로 그 군사적 전쟁이었죠. 왜냐하면 핵의 존재가 그렇죠. 핵은 절대 무기이기 때문에 사용하고 나면은 내가 죽어요. 전쟁은 내가 살기 위해서 상호 확정파괴 MAD라고 그러죠. Mutually Assured Destruction죠. 인류 멸망. 그렇게 아포칼립틱한 아주 묵시론적인 그런 걸 가지고 있었는데 전쟁이 그리고 히틀러가 전격전을 했지 않습니까? 딱 전쟁을 하기로 해서 제덱덴부터 시작해서 체코로 가고 벨기에 통해가지고 프랑스로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개시 몇 개월 만에 제국을 만들어 버렸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분명히 미중 전쟁을 선언을 했는데
네. 이거는 만만디로 간을 봐가면서 네. 상당히 장기 게임을 하겠다라고 하는 전쟁이에요. 이게 독특하죠. 아니야, 그게 이제 사실은 독특한 건 어떻게 보면 시진핑이 독특한 거죠. 시진핑이 정신병자인 건데 이게 이 우리가 이제 워낙에 한 30년 가까이 돼서 이제 가물가물한데요. 네. 옛날에 그 냉전 때 공산진영, 소련이 이끄는 공산진영과 그 다음에 이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진영 사이는요. 경제가 달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소련이 이끄는 공산진영은 코메콘이라 그래가지고 COMECON 일종의 자급자족적 경제 체제를 갖고 있어요. 자기 블록 내 경제죠. 그러니까 경제로는 엮이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mutually assured destruction 상호 확정 파괴. 그러니까 인류 멸망 시나리오를 가지고 서로 그 핵 전략무기를 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그렇죠. 상태가 그게 소련 해체 전까지 1991년까지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그러니까 소련은 말이 되는 게 내가 너희랑 경제적으로 안 엮여 있는데 나랑 그럼 군사적으로 붙어보자 이러고서 버텼던 건데 중국은 이게 시진핑이 머리가 돌아인 게 세계 시장으로부터 에너지 받아들여, 식량 받아들여, 기술 받아들여, 지식 받아들여, 금융 받아들여, 그리고 세계 시장에 물건 팔아. 그렇게 해서 G2가 됐단 말이야. 그래 놓고 세계 질서를 엎어버리겠다고 나오니까 발은 묶여 있는 놈이 여기 그 허리까지는 다 묶여 있으니까 가슴통까지 그러니까 팔만 들고서 싸우자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 임마 한번 당해봐. 그러니까 G2 하려면은 어젠가 그렇게 지금 아주 무시무시하게 에너지까지 포함된 굉장히 복잡한 다차원적인 카드를 가지고 미국이 쓸 거라는 걸 우리는 아는데 어제 미국한테 다 양보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우선 소나미 피하자 해가지고 다 나왔는데 마지막 결론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중화제국의 재현을 위해서 국가 총도 역량을 다 발휘하겠다. 마지막 결론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중화제국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중화제국이 어떤 제국이었는데? 네. 그러니까 아직 정신머리 못 차린 거예요. 이거. 정근대도 아니고 중화제국 아주 과거 중에서도 가장 머릿속에서만 있는 과거. 아주 정말 문명이 아니라 아주 아주 노골적인 황제 체제였는데 그 정신적인 병자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번째 이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슈가 아까 이제 문재인의 분홍빛 꿈. 그게 이제 우리 한국 그러니까 한반도를 이제 사람들 눈에는 일루전으로 환상으로 2018년 올해 6월까지 지배를 했어요. 지배했어요. 그 다음에 펼쳐진 일이 뭐냐면 미중 전쟁과 전후 70년 체제의 종식이에요. 종식입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전후 70년이라는 게 45년부터 전후 70년이 저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련의 주적이죠. 소련 러시아 그걸 승계한 러시아가 주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전후 70년 중에 나중에 하반기 한 30몇 년은 중국은 소련을 겨냥하기 위해서 미국이 오냐오냐 하고 키워준 그런 체제거든 이게. 이거가 종식된 거예요. 이제 세계 질서, 문명 질서의 개념에서 보면 중국이 주적이 된 거예요. 그렇죠. 이 변화가 일어난 게 어마무시한 변화. 근데 그게 변화인데 이건 지금 뭐 국제정치적으로 조금 더 지난번에 한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이 전쟁을 종결하고 즉 그 아주 극단적인 핵무기를 동경에 일본에 썼지 않습니까? 나가다 그 리틀 보이 그 썼습니다. 근데 쓸 이유가 사실은 일본 관동군, 중국과 한반도와 만주의 산지에 있는 100만 이상의 관동군을 무장 해제시킬 방법이 없었어요. 전쟁은 빨리 끝내야 되고 이미 유럽에서는 전쟁이 끝났고 히틀러는 자살을 한 상태에서 끝내려고 히틀러의 그 도움을 스탈린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얄타에서 이제 그런데 소련은 또 안 놓고 소련도 2,200만 원 이런 소련으로서도 사실은 힘도 없었고 그러고 서로 눈치를 보고 있다가 결국은 아주 계리에 찬 결단을 해서 핵을 썼습니다. 그때까지가 말하자면 현상 변경을 시켰어요.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무기를 사용을 했고 그 다음에 독일이 만들어 놓은 문제를 개입을 해서 예. 완전히 제압을 했고 그걸 이제 국제정치적으로는 현상 변경 정책입니다. 예, 전쟁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하거나. 그러니까 change of status quo. 그렇죠. 네. 현상의 근본적 변화. 근본이 그러니까 뭐 그게 이제 라틴어로 status quo ante. 네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원래 네. 들어서 그 추적 변경과 관련해서 네. 핵 때문에 소련을 손을 보고 싶어도 못 봤어요. 그렇게 해서 70년 동안에 방어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트루만 닥터린도 사실은 봉쇄 정책이라고 예. 하는 게 더 이상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고. 컨테인먼트. 컨테인먼트. 예, 예. 그 컨테인먼트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중국과 소련이 싸우고 있으니까 중국을 빼서 미국 편으로 붙였죠. 1972년부터. 소위 말하자면은 예. 커뮤니스트 인터내셔널의 그 네. 국제공산주의의 그 힘을 약화를 시키고 예. 그래서 중국을 개방을 해줬고 예. 그 다음에 오바마까지도 피보트 아시아, 네. 아시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중국하고 전쟁하자는 이야기는 선언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 말로만 립서비스만 하고 아시아가 중요하다지. 중요하다지. 미중 전쟁 얘기는 오바마는 택도 없는 얘기지. 거기에 용어도 예. 밸런싱이냐 리밸런싱이냐. 예, 예. 즉 안정돼 있으면은 협력해서 밸런싱하고 예, 예. 그 다음에 조금 변동이 있어도 리밸런싱 다시 예, 예. 조정하고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스테이터스 코어였습니다. 현상 그렇죠. 유지예요. 큰 구조는 유지를 하고 필요할 때 정책 조정하고 협상하고 조금 말하자면 그 수단을 쓰고 하는 예, 예. 건데 지금 원래 벌어진 일은 예, 예. 미국의 대외 정책의 기조가 예. 스테이터스 코어 안트 현상 변경으로 갔고 예, 예. 그러면은 세상이 앞으로 굉장히 크게 요동칠 겁니다. 예, 예. 그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부언을 하려고 사실은 세네타처에서 한 번도 그걸 제가 말씀 안 드렸거든. 예, 예. 그 피벗 오브 아시아. 예, 예. 그러니까 오바마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트럼프의 미중 전쟁도 별거 아니다. 그거 오바마 때부터 피벗 오브 아시아라고. 그러니까 아시아의 피보트가 이게 기둥 아니에요? 그렇죠. 어. 기둥 그러니까 우리 보려면 대들보 같은 대들보. 대들보가 피벗이죠. 그러니까 아시아를 대들보로 삼는 그런 정책으로 해서 중국과 좀 힘겨루게 하려 그러고 뭐 이런 정책을 발표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었는데 이게 천만에 만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조 교수님 하듯이 말씀하셨듯이 그거는 그냥 입에 발린 소리였고 소리고, 예. 실제로는 중국과의 파트너십, 예. 중국을 G2로 인정하고 중국이 이런 식으로 다 아래서부터 지정학적 도발해서 갉아먹고 지재권 빼돌리고 내부적으로는 인권 탄압하고 이걸 다 용인하는 방식이었다고요. 실제로. 용인할 수밖에 없는.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첫째가 예, 예. 중국을 만약에 오바마가 손을 보게 되면은 미국의 인프레를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했죠. 그때.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거 페어로 비교를 합시다. 예, 예. 근데 트럼프는 중국의 가치는 끝났다. 끝났다고 보는 즉, 거예요. 이거. 그냥 n분의 1. n분의 1이다. 네. 즉 시간을 두고 중국하고 아시아의 경제적인 손익 계산을 해보면은 예, 예. 공급선을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그런데 그 공급선을 바꾸게 된 중요한 결정은 중국이 도발을 했어요. 예, 그렇게 제일 큰 것 중에 하나가 예. 지정학적인 이 팽창이었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그 지정학적 팽창이 중국이 하는데 저것도 적절히 그냥 협상하고 하면은 관리 가능하다고 봤는데 트럼프는 no. 그게 이러다가는 전체가 지금 거의 동아시아가 자기들이 중화 제국의 영광이 뭡니까? 조공체제 갖는 거 아니에요. 네네. 다 그냥 마음대로 휘젓고 다니면서 황제 체제의 위용을 갖는 거예요. 네. 우리 사드 때 봤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주권 무시하고.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북한 핵 그냥 우리가 억제하고 네. 그냥 놔둬도 괜찮을 거다. 그랬는데 ICBM이 미국으로 날라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초기 수폭 수준의 핵 무장이 됐고 예, 예. 그 다음에 뭐 생화학 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예. 저거를 용인을 했다가는 완전히 중국이 어마어마한 예, 말하자면은 세계 정치의
소위 말하자면은 공갈 소재를 갖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실제로 그렇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을 위한 그거에 봉사하는 특수행동부대로 보는 거죠. 그렇죠. 특수무력으로. 그러니까 사실 오바마 때는 예. 과연 그럴까? 예, 그걸 내버려 뒀던 거예요. 내버려 뒀던 거죠. 예, 그 방치했던 그리고 거라고. 이제 전략적 인내라고 하는 게 예. 전략적 방치였습니다.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미중 그러니까 이게 이제 큰 틀에서 봐야 되는 게 아까 이제 2018년에 전반기에 문재인이 정말 행복하게 개꿈 계속 꿨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2018년 트렌드로 보면 두 번째 트렌드가 뭐였냐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미중 전쟁이 시작이 되고 미국이 각성하고 미중 전쟁 시작되고 그리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 동안 지배해왔던 소련을 주적으로 삼는 소련 러시아를 주적으로 삼는 미국의 전략 개념이 완전히 뒤바뀌어서 그렇죠. 중국을 주적으로 삼는 그렇죠. 그러한 방식으로 바뀌었다. 그리고 그 중국을 길들이게 하는 방식 중국과 물리적 전쟁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 세계 시장이 중국이 세계 시장 속에서 사니까 그렇죠. 이 세계 시장의 로직을 이용을 해서 그 힘을 이용해서 중국을 길들이겠다. 그렇죠. 이걸로 이제 바뀐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마지막에 하나 그거 해야 될 게 아직도 뭐 저기 러시아하고 미국하고는 적 관계가 소위 대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정책도 있고 각자의 움직임도 있고 하고 한데 사실은 적대적 중립입니다. 겉으로는 막 싸우고 이러고 하고 하는데 사실 내밀한 관계를 보면은 파워도 즉 무기 체계도 그러니까 국제 정치적 군사 안보의 측면에서도 이제 적절한 수준의 도발과 적절한 수준의 용인 있고 그다음에 타협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지금 푸틴의 생명줄은 유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에너지 가격은 적정한 시기에 중국이 완전히 순치되어서 새로운 체제로 서방에 합류하기 전까지 푸틴의 에너지에 대한 부분은 상당한 부분 미국이 보장을 해줄 겁니다. 푸틴은 무기나 이런 것보다는 국제 에너지 가격을 미국하고 잘 협의해서 적절한 국부를 확보하면은 절대 주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그 이제 에너지 얘기 나왔으니까 이제 2018년에 세 번째 트렌드가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 그렇죠. 미국이 라는 그런 이제 트렌드가 좀 있어요. 이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뭐 이제 미국으로서는 지금 이제 한 5년 됐죠. 그 셰일가스가 본격화되고 상용화되고 이것이 굉장히 거대한 매장량을 가지고 있고 전 세계를 한 200년 동안 셰일가스와 셰일 오일 자체가 그리고 크루드 오일 미국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만 하더라도 한 200년은 저기 세계 전체의 기축 에너지를 미국이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장이 생겼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말하자면은 자기한테 가지고 있었던 에너지 패권이죠. 에너지 패권이죠. 그러니까 자기 몸 안에 있어. 침몰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금융, 뭐 지식, 정보, IT, 엔터테인먼트, 문화, 뭐 이걸 다 가지고 있는 이제 에너지, 그다음에 식량까지. 그래서 옛날에 왜 우리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난 뒤에 미국을 불침의 항모라고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인빈서블 캐리어. 근데 사실은 또 그런 또 항공모함 이름도 있었고. 근데 정말 한 20년 전까지는 20년쯤 중국이 막 부상하면서 이거 중국한테 우리가 추격당하는 게 아니라 제압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뭐 폴 케네디다, 크루만이다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몸 안에 도저히 어떤 국가도 미국을 제압할 수 없는 중요한 자원, 에너지를 갖고 그 에너지를 세계를 전체 공급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미국이 에너지 수입을 그러니까 수입을 안 하고 미국이 자기 몸에 있는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 다음에
20세기 후반의 미국의 국제 말하자면은 세계 경찰 중에 하나가 에너지 이 수급 관계를 누가 이렇게 교란시키느냐 그걸 정리하는데 상당한 힘을 썼거든요. 그것 때문에 꼼짝을 못하는 꼼짝을 거죠. 못했죠. 여러분 호르무즈 해협 며칠 전에 그 이란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하겠다고 개소리했었잖아요. 네.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그 에너지의 양이 전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분의 1쯤 돼요. 그렇죠. 그게. 그러니까 그게 미국의 에너지 수입국으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그렇죠. 그게 봉쇄된다. 그거 호르무즈 해협의 몇백 킬로 한 1000킬로 정도의 해안이 이란 해안이잖아요. 이쪽은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으로 이어지는 해안이고 이쪽은 이란 쪽 이란하고 아프가니스탄이 그 해안을 아프가니스탄 랜드럭트고 이란 쪽 해안이라고 이게. 그러면은 이란에서 그럼 이게 뭐 그 바게트빵처럼 생겨갖고 이쪽에서 쳐버리면 그 해협 봉쇄되는 거죠. 그렇죠, 봉쇄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이 오펙이나 산유국들 이란 쪽 눈치를 미국이 항상 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걔들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을 가진 러시아나 중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이게 그런데 이 상태가 종언이 돼 버렸잖아. 그렇죠. 너 막아봐 임마 막아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야. 어떻게 이제 워낙 우리가 별로 그렇게 우리 지금 경제학하는 사람, 무역하는 사람들, 국제 정치하는 사람들도 별로 주목을 안 하고 있는 게 트럼프가 나는 트럼프 연설의 아주 핵심 요소는 9월 25일 날. 9월 25일 날. 그 그 마지막에 있는 미국은 셰일 혁명을 했다. 우리 미국과 함께 미국은 세계의 번영을 지원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세계의 번영을 지원. 그 연설에서 오펙을 사정없이 패버렸잖아요. 바로 너희 강도지라는 나라냐. 그러니까 서로는 모두는 북한이었습니다. 알라핌. 김정은 알라핌. 그래서 막 박수도 받고 뭐. 근데 이걸 가지고 또 저 미국의 저기 약간 이제 진민주당 언론들 뭐 우리나라 여러 가지 조선일보까지 그냥 뭐 그것만 이야기를 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트럼프를 기상천외한 트럼프를 조롱하게 바빴는데 그 뒤에부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북핵 문제는 미스터 김, you have 그러니까 김정은이 할 일이 많을 거다. 그 이야기를 딱 맺고 바로 들어가서 중국으로 들어갑니다. 중국 들어갔다가 제1장 오펙까지는 중국 주권 침해, 공정 그러니까 주권 존중, 포회적 주권 주권 체제, 그다음에 공정 무역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건 침략이야. 딱 규정하고. 그럼 두 번째 세상에 오펙이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오펙을 우리가 군사적으로 보호를까지 우리 돈 들여서 다 보호를 해줬는데 오펙은 석유값만 올리는 게 아니라 세계를 분열시켰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쟁의 원인이 씨앗이 된 겁니다. 거기에 중국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그 국제 테러 조직, 테러 집단, 네. 그 산유국계 그 이른바 왕이라든지 지도층이 그 종교 지도자들, 이슬람 지도 이 사람들이 보험을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뒤에 뒷돈을 짓는다고. 그렇죠. 얘는 피에로 때부터 그랬어.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근데 거기까지만 해도 오케이인데 그 뒤에 다시 러시아하고 중국이 버텼었잖아요. 그렇죠. 북한도 들어가고. 요새는 특히 중국, 북한 이게 들어가니까 이게 이제 그 오펙을 쥐어팬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오펙을 미국이 후견해서 만들어 주고서 세계를 안정화시키려고 그랬는데 처음에는 소련. 그래 들어가서 이란이 사실 호메니가 신정국가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 문제가 하나 생겼고 그 다음에 이라크가 이게 사실은 이라크가 미국에 말하자면은 뭐 에이전트였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미국이 지원해서 후세인이 집권을 했는데 이게 그냥 국내적으로 종교적인 그 내부의 시아 순위 문제부터 그런 걸 이유로 해서 독재를 하기 시작을 하고 석유를 가지고 패를 가지고 잡아 흔드니까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문제가 저게 테러 온상되겠다고 되겠다고 판단하니까 쳐버린 거. 그다음에 사우디도 이게 지원을 했는데 사우디도 왔다 갔다 해요, 사실은. 지금
가스규지 지금 여러 가지 현안도 있듯이 그렇게 네, 해서 오펙이 이게 이것만 했으면 되는데 저기 그 파나마 베네수엘라까지 또 가세를 하잖아요. 했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차베스. 이게 차베스가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오펙이 세상을 교란시키고 그다음에 시진핑은 이것 때문에 이란에 혹은 베네수엘라, 베네수엘라에 이런 데다가 그리고 입질하죠. 중동 석유를 예. 입증하기 위해서 사실 1대1로 예. 해야 하는 부분은 뭐 아프리카 자원 뭐 하지만은 제일 핵심적인 거는 남서군도의 비행장하고 예. 그 다음에 1대1로의 그 스리랑카, 파키스탄, 지부티까지 예, 다 지부티, 그건 다 이란에서. 기본적으로 석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펙의 그런 그 갑질, 예. 그 다음에 부패한 산유국의 그게 뭐 세속 형태든 왕족 형태든 이슬람 지도자 형태든 간에 부패한 산유국의 리더십을 거기에 편승하고 그걸 악용을 해서 이 글로벌 질서를 흔들겠다. 그러니까 라는 게 이제 그거가 한 축이고 다른 한 축이 그걸 위한 핵과 미사일로 무장된 특수부대로서 북한을 부추겨주겠다. 부추겨주겠다. 그 두 개가 중국의 지정학적 도발의 양쪽 기둥이었어요. 기둥이었죠. 예, 근데 북한은 급해. 예, 근데 이제 그게 아까 이제 우리 지금 이 이슈로 보면 뭐냐면은 미국이 에너지 패권을 가지게 됨으로써 네. 이쪽 기둥이 허물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쪽 기둥이 허물어지니까 중국 손보면서 북한 손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이 뻔히 알죠. 두 개 기둥 맞물려 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 세계가 미국까지 포함된 전 세계가 소위 중동 석유에 다 의존돼 있으면은 예. 매수하기 쉽잖아요. 그렇죠. 소위 말하자면은 내가 이런 말 하면 돈질하기 쉬운 예. 국가들입니다. 왕정국가 혹은 신정국가 예. 혹은 독재국가 뭐 예. 이렇게 해서 중국하고 잘 어울릴 수 있는 국가들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해서 돈질하고 그 다음에 해협에 대한 미국의 접근을 통제하는 그 남사군도의 비행장을 지으면은 자국의 경제적인 경로, 에너지 통로, 그 다음에 이 동아시아 지역의 동남아까지 포함한 동아시아 지역의 패권 예. 다 유지된다고 하는 망상이죠. 근데 그게 뭐 망상이라기보다는 그때까지는 그랬어요. 근데 세계가 돌아가는 걸 보다 입체적으로 명민하게 혹은 예. 좀 머리 좋게 보지를 못했어요. 기억이 못했으니까. 자, 그래서 2018년에 5대 트렌드. 그래서 첫 번째가 문재인의 분홍빛 꿈. 그게 이제 전반기를 지배를 했고요, 한반도에. 두 번째가 이제 그 미중 전쟁과 그 전후 체제 70년의 종식. 네. 이 두 번째 트렌드고. 그다음에 세 번째 트렌드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리더십의 강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트렌드. 네 번째가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예. 우리가 북핵 문제 때문에 지금 건 사반세기를 고생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냥 막 우리 남북한 관계고 뭐 다자 관계고 이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정작 북한이 핵을 가지게 핵 무장이 되고 미사일 세계를 다 위협할 수 있는 핵 미사일 무장이 되고 난 뒤에 한반도가 남북 관계나 혹은 뭐 중국 일본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정치, 세계 지정학과 지리 전략적 중심이 되어 버렸습니다. 세계 정치 센터가 지금 한반도입니다. 글로벌 체제 중심이 될 거예요. 글로벌 체제, 글로벌 폴리틱스, 세계 정치의 세계 군사 정치에 포커스가 되는 거예요. 군사뿐만 아니라 체제까지 포함되고 블록. 이게 지금 이제 군사 정치. 군사 정치.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지정학적 변경 여부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죠. 남쪽, 북쪽 이게 남쪽이 우리가 뭐 반미만 하면 된다, 친중하면은 이익이 있을 것이다, 야 반미하면 우리 죽어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의사나 우리 능력하고 관계없이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에서 세계 정치를 한반도 발로, 한반도의 문제로 해서 세계 정치가 변경되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시점과 혹은 결론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의미가 옛날 영국과 러시아가 경쟁하면서 130년 전의
의미하고 지금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그 이제 지금 이제 조 교수님 하신 말씀 제가 잠깐 부연 설명드리면 우리가 러일 전쟁 1905년. 네, 1905년. 러일 전쟁 때까지 그 전에 한 2, 30년은 네. 2, 30년 동안 극동에 있어서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영국과 러시아의 경쟁 관계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뒷배 봐준 게 영국하고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일본 뒷배 봐준 게. 그게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러일 전쟁에 의해서 한반도 운명이 결정돼 버리죠. 그렇죠. 그때 이제 러시아의 이 동진 정책이 이제 파산하는 사건이거든요. 러일 전쟁에서 이제 그렇죠. 러시아의 패배는 파산하면서 영국과 미국이 일본에게 말하자면 이제 새끼 제국주의로서 대리권을 주죠. 일본을 그래서 이쪽에 관할권을 주죠. 관할권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한반도의 운명이 결정돼 버리죠. 여기가 다 이제 지식층이나 지도층이 썩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지금 네 번째 우리 트렌드 2018년의 트렌드는 결국은 그 이제 저거라는 얘기잖아요. 한반도의 지정학적 의미가 이제 절대적인 중요성을 급상승한 거죠.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북한 해방 프로젝트가 전 세계의 지정학적 질서, 세계 질서를 규정하는 뇌관이 된 거예요. 뇌관이자 말하자면은 열쇠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왜냐하면 여러분들 뭐 우리 이야기를 하면 이제 표층으로 보면 뭐 비핵화다 막 떠들잖아요. 북한 비핵화와 한반도 비핵화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그냥 비핵화 뭐 떠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마치 한 몇 년 전까지는 그냥 뭐 협상하면 돼. 외교적인 디플로매틱 프로세스로 그냥 협상만 하면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지금 현 상태 김정은이가 작년에 올 초에 말하자면은 트럼프 대통령 만나자라고 자기 비핵화하겠다라고 하는 노선을 그러니까 선전을 말하자면 말하자면 구현을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뭐 한반도 운전자론으로 했다 뭐 이런데 아닙니다. 이 비핵화의 이슈는 결국은 절대 북한 해방을 비껴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죠. 이거는 맞습니다. 누구보다도 평양이 잘 알고 있고 미국이 잘 알고 있고 겉으로 표현 안 해서 그렇지. 단 시진핑은 반대할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은 비핵화가 연방으로 갈 수 있는 적당한 비핵화. 타협적 비핵화. 얼마 전에 통일부에서 그랬잖아요. 50% 비핵화가 되면은 평화체제를 만들어주겠다. 그거는 망상입니다. 그게 이제 개발질이에요. 이제 문재인의 개발질인데. 나중에 이제 말씀드릴게요. 그 50% 비핵화면은 평화체제.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무슨 아니 미국이 70년짜리 전후체제를 뒤바꾼 사건이 일어났는데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첫째 비핵화는 이게 한반도 지역적 의미가 이 비핵화라고 하는 용어로 벌써 25년 동안 우리가 하도 익숙해 와졌기 때문에 그냥 또 질질 끌려가는 게 있지 아니면 해결되겠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이 비핵화는 북한 체제의 종식과 북한 해방이 아니면 해방으로 결국은 결론이 나고 그것도 그냥 비핵화하면 바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가 말씀하세요. 두 번째가 하나 더 한 게 이게 이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중심으로 한 이 변동이 우리가 무슨 관리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고 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이건 필연적으로 이 방향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 이 전개를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이 사실은 중국이었는데 중국이 어쩌면 이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에 항복하는 메뉴로 내놓을 수 있을 겁니다. 이미 메뉴 내놓은 것 같은데. 그건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뭐냐면 메뉴를 미국이 이걸 메뉴로 아예 접수를 안 할 거예요. 안 하죠. 네가 항복하거나 말거나 그래 너 북한에서 급한 사태 일어날 때 한번 개입해봐. 너 아작나니까 너 이렇게 거의 미국 태도 그럴 거고 원래 미국이 무서운 나라예요. 무섭죠. 이게 왜 무섭냐면 의도가 불순해서 무서운 게 아니라 머리도 있고
자기 힘도 뒤에 빵빵한 거인인데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보고 있고 그 노하우가 있어. 왜냐면 이 노하우는 얘들은 기본적으로 로마 때부터의 노하우가 축적돼서 온 애들이잖아요. 그렇죠. 유럽을 통해서 네. 영국의 노하우, 로마의 노하우 이게 다 갖고 있는 애들이라서 그러니까 가만히 이거 폐 흔들면서 폐 이렇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얘들 말로 컨틴전스라 그러잖아. 그렇죠. 예. 컨틴전스 경우의 수를 다 5만 가지를 다 보고 있다가 상황에 맞춰서 그냥 툭툭툭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이게 내 페이스에 걸렸다 그러면은 자기 페이스가 가지고 있는 힘을 누구보다 잘 알아. 그래서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결정적일 때 양보 안 해. 아까 자기 페이스에 있는 한. 트럼프 행정부 혹은 이게 트럼프의 개인적인 이니셔티브가 존재했죠. 네. 근데 우리가 이 문제가 단순히 우리가 이제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 북한의 비핵화, 북한 비핵화, 북한 해방 이게 그냥 옵션이 아니라 이게 필연적인 구조 속에 세팅이 된 거예요. 세팅이 된 겁니다. 세팅이 된 거고 그거는 트럼프가 여러 가지 그야말로 리얼리티 쇼를 하면서 미국의 정치, 그 이제 상하원 양원에 이미 정치가 트럼프보다 소위 독수리가 비둘기 옷을 입어서 짝퉁 비둘기, 트럼프가 짝퉁 비둘기. 비둘기가 매가 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둘기는 매가 되고 민주당이나 이런 애들. 그 매가 되면서 아주 중요한 게 야 북한 비핵화 우리가 이야기했지. 그럼 북한 해방이야. 레짐 체인지야. 인권 문제 빨리 하자. 그 비둘기 쪽에서 나오는 얘기야. 민주당이나 이런. 그러니까 그러니까 매가 되어서 지금 저 비둘기 옷을 입고 있는 트럼프가 지금 답답하고 그걸 비판하려고 난 카드가 도와주는 매파 카드를 내니까. 그러니까 독수리의 발톱을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이게 좀 문학적으로 우리 무화적으로 해서 죄송한데 그런 구도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아까 미국 대외 정책의 중요한 축이 그래서 법률적으로 또 하잖아요. 겉으로는 트럼프가 막 변화무쌍하고 또 적극적이고 시간 얼마든지 해도 이러는데 그러는데 근데 그게 아니라 재무성하고 이제 CIA가 미국이 미국이 정말 쿨하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공화당에서 말하자면 동맹에 대한 재보장 리어슈런스 액트를 해가지고 설사 대통령이 제재 해제를 자기가 선택을 하거나 주한미군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원에서 그걸 원초적으로 봉쇄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너가 너 의도는 제재를 계속하기 쉽지만은 국내 정치 상황이 안 좋아가지고 만약에 그걸 카드로 쓰면은 안 돼. 이건 법률로 지정해 놓을 테니까 너 함부로 그 생각하지 말고 소신껏 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 숨통 튀어줄 생각하지 말고. 하지 말까. 그러니까 지금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미국의 북핵에 관한 북한에 대한 지금 정책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한 두세 가지 되는데 우선 첫째는 그 국방 군사에서는 지금 접수평정이 굉장히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게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우리 조 교수님이 때 얘기한 그 SFAB.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군,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감은 이거예요. 현지 보안군, 그러니까 설치 육성 자문단이야. 그렇죠. 자문군이에요. 자문단. 네, 자문단. 한 단이 전문가 한 700명 정도로 구성되는 자문단이에요. 그러니까 그 정확한 것보다는 그냥 군사 자문단이죠. 딱 접수하고 한 게. 보안군이라는 게 접수평정항 초기에 모든 이 안정화 작전의 안정화 작전 자문단이에요. 안정화 자문단. 자문단인데 사실은 지휘단이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군대, 평양에 투항한 군대 등등등 해서 무력으로 저 체제의 질서를 확보하는 말하자면은 기획 지휘 자문단이죠. 그러니까 체제가 저쪽에 붕괴했을 때 이제 무정부 상태가 되니까 그때 하루 이틀 일주일 사이에
북한 지역 전역에 전역에 걸쳐서 걸쳐서, 예. 보안군을 어떻게 만들어내고 그걸 급속 발전시킬 거냐 이거를 하는 전문가 집단입니다. 이게 그렇죠. 한 단위 한 단위죠. 한 자문 여단이 한 700명짜리 전문가인데 이걸 지금 5개 여단 만들었고 그리고 제가 엊그저께 무시무시한 얘기 들었어요. 그래요? 이 이라크나 아프간 같은 데 가면요. 네. 실제로 작업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용역회사 직원이잖아. 그렇죠. 그거 아시죠? 네. 그 용역회사 직원이란 말이에요. 네. 그 정식 미군이거나 정식 미국 공무원이 아니고. 그렇죠. 미국은 교도소를 짓고 운영하는 것도 용역회사죠. 기업에 용역을 네. 주는 경우가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용역회사 직원들이 많다고요. 네. 핵심적 작업하는 사람들은. 네. 그게 이 북한 안정화를 위한 전문가들이 용역 직원의 형태로 지금 한국에 엄청 들어오고 있다는데. 충원 어마어마하고 또 있다는데. 참기름 누수를 하시네요. 그게 네. 참 그 그러니까 아무도 이야기할 수 없고 잘 포착이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예. 미국이 21세기에 말하자면 지금 이라크전 2번 했죠. 그 다음에 뭐 아프간에서도 대고생해 왔죠. 했죠. 상당한 부분은 미국 자체가 말하자면은 그 경험이 있는 거예요. 지원병제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걸로 구성됐을 뿐만 아니라 그게 모자라요. 모자르다. 그래서 세계 각지에서 사실은 옛날로 이야기하면은 용병이죠. 용병인데 이게 용병이 총 쏘는 용병, 뭐 특수작전하는 용병도 있잖아요. 아이고. 네이버실 같은 용병도 있지만 예. 그게 아니라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SFAB 같은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보안군 육성 예. 운영 자문단 같은 이거는 미국의 정식 국가 공무원들, 국가 그렇죠. 군인들이고 예. 이거 말고 이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용역 전문가들 부대가 지금 아웃소싱이죠, 뭐. 아웃소싱하는 전문가들 부대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조직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통한 조직입니다. 아니 네. 많은 예비역 베테랑들이 예. 그러니까 뭐 장군 출신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또 정보계통, 정보계통 또 한국 문화와 한국어 이해하는 자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우리 국내에도 있고 또 그런 사업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요. 아무튼 요새 그 충원 규모가 굉장히 크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쪽이. 이제 이 부분이 단순히 사람, 군수, 그 다음에 행정 이런 여러 가지 요소의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겠죠. 반군 반민이죠. 예, 그렇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예.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한편으로 미국 국방 쪽에서는 접수 평정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거 준 체제, 그 준비, 무기서부터 전략 무기, 그다음에 폭탄, 토마호크 이거서부터 아까 말씀드린 안정화, 그렇죠. 안정화 전문 요원들까지, 안정화 전문 부대, 안정화 자문단까지 이 풀 세트가 준비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재무성이나 CIA는 계속해서 경제 제재 그렇죠. 압박 들어가고 있고, 그러면 이제 겉으로 딱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그걸 핵심적으로 뭐로 정리할 수 있냐면은 북한에 대해서는 목록을 제출하고 무제한 사찰을 허용해라. 그렇죠. 그러면 트럼프가 너 만나줄 게 아니야. 저는 사실 그래서 2차 북미회담 없을 거라고 봐요. 있으면 빗장 열고 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그게 있으면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한 게 맞았죠. 김정은이 못 내려올 거다. 방한 못한다. 못한다. 이게 뭐 우리 국내에서 뭐 엄청난 도발인데 엄청난 도발이고 그다음에 그거 못해요. 간이 약해서 두 가지 죽는데. 그게 두 가지죠. 그쪽에 실질적으로 그 방남이 의미하는 엄청난 그 말하자면 도발성도 있지만 문제는 그 도발성에도 불구하고 방남에서 효과가 있었다 그러면은 뭐 여러 가지 시도를 했을 건데 그거조차도 사실은 협상도 안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분홍빛 우리 이 문재인 대통령의 효용이 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문재인 패싱이에요. 문재인 패싱이 문재인 패싱이야.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이 패싱을 한다. 그다음에 저 중국 가서 혼밥 먹으니까 시진핑도 뭐 김정은의 문재인 패싱. 그까지 이제 포함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네. 그렇게 되죠. 나중에 이제 그 다음 시간에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일이지만 그래서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제가 지적을 해도 안 될까요? 이게 왜 한반도의 지정학적인 의미가 바뀌고 세계 정치의 중심이 되느냐 하면은 제가 몇 번 이야기를 했죠. 다 이런 것들이 이게 구조가 되는 가장 확실한 요소 중에 하나가 말하자면은 미국의
세계 에너지 패권의 세계화 하는데 네네. 한국이 너무나 소중한 지리적, 정치적, 체제적 요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북한 핵만 없어지면. 북한 해방만 되면. 해방만 되면. 요번에 예. 맞습니다. 중국이 한쪽에서 이야기를 한 게 미국 셰일가스 우리 사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 아마 우리 대선 때 홍준표가 그 이야기를 했고 오늘 두 번째 시진핑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대통령이 이미 선언을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제는 모든 국가들이 미국의 에너지 정책, 에너지 전략 이것을 치열하고 치밀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 거고 우리는 정말 천년대원이 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공부 좀 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죠. 지식인이나 지식층이나 이제 저기 이 제도권이 깨야 돼요. 민초는 많이 깨고 있는데. 자, 이런 세 가지를 보면은 굉장히 큰 일이 벌어지는 거는 바로 목전에 와 있고 그렇지만 우리의 지정학적인 위치가 일본 강점이라고 하는 폭망으로 가지 않는 110년 전에 폭망으로 가지 않고 아마 이 시련을 거쳐서 세계적인 기회 그게 동아시아 자유화 미국의 에너지 패권 에너지 미국 셰일에 의한 세계 에너지의 안정화와 번영 이쪽에 소위 한반도가 올라타고 핵심지 소위 네트워크 세계에서 우리가 노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나도 망상인지 모르겠지만 아니 망상 아니죠. 새해를 맞기 전에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그런 꿈을 꾸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8년에 네 가지 이제 트렌드가 우리가 이제 현재까지 밝힌 게 우선 첫째 전반기에 문재인이 분홍빛 꿈을 꿨다. 그래서 참 나라가 망하는 걸 가는 길로 가는 것처럼 보였었다. 그다음 두 번째는 그 와중에 미국은 시간을 벌어가지고 미중 전쟁을 7월부터 시작을 했고. 한 15년 되겠죠. 7월부터. 한 15년 전개되겠죠. 앞으로 한 10년, 20년 가요, 저거. 맞습니다. 시작을 했고, 그 미중 전쟁과 전후 70년 체제. 전후 체제 70년의 종식이에요. 그렇죠. 전후 체제 70년. 그러니까 반소 반러 체제 70년의 종식이에요. 이게 그렇죠. 반소 반러 체제 70년의 종식.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 그러니까 반소 반러 체제 종식되고 이제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한반도가 이제 중심. 그러니까 한반도가 정확히 표현하면은 사실은 북한 해방 프로젝트가 세계 질서 개편의 뇌관과 열쇠가 된다. 열쇠가 됐다. 뇌관 및 열쇠가 됐다. 이제 자 이런 상황이 펼쳐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그 자연적인 귀결로 문재인의 개발지를 얘기 안 할 수 없죠. 이제 개발질이 완성됐죠. 완성돼서 이제는 제가 보면은 뭐 20대의 60% 이상이 문재인 반대. 70%가 아니 남자는 70%가 반대. 20대 남자. 그런데 또 여성은 또 거꾸로 한 60%쯤 저기 찬성 뭐 이렇게 되는데 문재인 개객기 이 차원까지 갔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거 앞으로 더 심해져요. 더 심해지죠. 경제 폭망인뿐만 아니라 이 그 한국 사람들이 눈치가 빠르기 때문에 이 판이 결국은 워싱턴과 베이징과 평양 사이에서 펼쳐지는 판이고. 그렇죠. 실제로는 문재인은 완전히 패싱되어 있는 존재고. 그렇죠. 이제 뭐 평양까지도 패싱인 것 같은데. 그런 상태니까 평양도 이제 문재인을 패싱한 상태잖아요. 이런 판이기 때문에 저거 이때까지 뭐 한반도 무슨 운전자론 얘기하고 평화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다. 저게 뭐라고 주장하든 벌어질 일은 벌어지고야 만다. 이거가 사람들이 감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완전히. 감지.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그러한 문재인의 정체를 꿰뚫어 보게 되니까 그 거짓말을 거짓을 꿰뚫어 보게 되니까 문재인이 개발질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개발질을 또 본인이 또 남북 뭐 군사 협정 이런 거 맺어가지고 드디어는 현직 저기 뭐야 이걸 뭐 이제 선제적 무장 해제. 선제적 무장 해제. 뭐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군의 전략을 하는 이제 군사적 용어로 이야기하면은 선제적 무장 해제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얼마나 위험하냐. 예. 아주 정확히 이야기하면은 거의 영토를 포기한 그런 영역도 있고, 그 다음에 전통적인 소위 컨벤셔널 워페어라고 그러죠. 예. 탱크 오고 비행기 오고 뭐 하고 하는 전통적 우리 6.25와 예. 같은 전쟁 예. 같은 경우에는 모든 소위 말하자면 전격적 선제 공격을 해서 서울을 함락시키고 예, 할 예.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열어줬죠. 예, 예. 웰컴. 예. 그러니까 웰컴이 두 가지였어요. 하나는 저기 백두칭송위원회 만들어가지고, 자 우리가 정신적으로 백두혈족을 네네. 찬성한다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뭐 다 국가보안법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친구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뭐 방송에서도 우리 저 시청자는 방송에서도 개그맨이 주장하는 데서 네. 뭐 이야기를 하고, 지금 우리 학교에도 붙었습니다. 네네. 지금 다 아직 안 오는데 찬성한다라고 하는 그 대자보들을 다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개발질이지. 이제 그 뭐 이제 막 뭐 숨어있던 두더지가 올라오는 그런 개발질이죠. 장면인데, 개발이지만은 정말 매일매일 보는 우리 상식적인 국민들은 아주 분노할 수밖에 분노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이게- 분노는 정말 불안감에 휩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요. 6.25 경험을 한 전쟁 세대든 아니면은 우리 역사를 그냥 역사를 연도별로 외우는 네. 그것도 이거는 짜증나고 분노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제적 이제 군사를 했는데, 이번에 에이브람스가 그 주한 미군 사령관이지만 사실 유엔군 사령관입니다. 그렇죠. 예. 지금 남북 간에 그 말하자면은 협정한 거는 유효하지 않아. 예. 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 예. 여기에 실질적으로 중요한 현상 변동이 있다. 예컨대 중요한 도발이 있었는데 여기에 정찰조차 못하게로 지금 합의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그래 되면은 아마 개입할 겁니다. 유엔 사령관이. 아, 바로 개입하죠. 바로 개입하죠. 그래서 또 그 개발질 했고, 그 다음에 제재 완화 가지고 우리 얼마나 정말 짜증나는 예. 이 말은 경상도 말로 얼마나 외교적인 우사를 했습니까? 예, 예. 외교적인 참사를 했습니다. 경제 제재, 국제적인 경제 제재 그 벽을 두더지처럼 뚫어보려고 온갖 개발질 다 하다가 다 개망신하고 끝났죠. 그게 프랑스 뭐 가서 개발질, 유럽 가서 개발질. 그게 현상 자체로는 우리 이제 뭐 기레기도 그 얘기를 하대요. 네. 많은 언론들은 대리 외교입니다. 외교의 핵심은 어느 국가를 대리해 주는 거는 이거는 외교가 아니에요. 평양을 대리하는 외교, 김정은을 대리하는 외교. 그게 이제 그래서 그 아주 우리 한국에서 더 유명해졌을 겁니다. 고든 창이 에이전트 같아. 에이전트가 이든 아니든 에이전트 같이 보고해야 된다. 뭐 정확히 이야기했는데 우리야 뭐 사실은 한 20년 전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었지만은 대리 외교의 참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부 체제가 어떻게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게 지금 저 김태우 지금 이 저 문건으로 뭐 나오긴 했지만은 그 바로 전에 한 달, 두 달 전에 대한민국의 가장 이 자존심을 상한, 우리 국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거는 대통령이 외교적인 참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마크롱한테 엄청나게 무시당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에이펙 가서도 무시당하고, 아셈 에이펙에서 무시당했고, 그다음에 또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대리 외교는 아닌데, LA를 가야 되는데 LA도 못 가고 체코로 가서 관광을 한 건지 원자력 세일즈를 한 건지 뭐 그런 정도. 즉 정부 그리고 아르헨티나 갔을 때 그랬고, 정부가 움직이는데 최소한 대한민국 정부가 이거 지금 몇 년도 지금 정부냐? 만주사변 때 우리 만주 시절 정부냐 아니면 21세기 정부냐라고 하는. 근데 내가 몇 번 지적을 했습니다. 아무도 근데 우리 언론에서는 그 이야기를 정부가 이렇게 돌아가도 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아무도 이야기를 못해요. 젊은 기자든 데스크든. 뭐냐면은 외교적인 근데 자 나는 반대하지만 우리 국민이 다 반대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그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외교적인 목표를 가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사전에 예. 제재 완화에 대해서 프랑스의 외교부와 프랑스의 그 사전 알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사전에 협상을 외교안보 수석 시켜야죠. 외교안보 수석이 외교부 장관과 협의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의 어떤 외교적인 성과를 거둬야 되니까 미리 실무진들 고위급에서 다 협상을 해서 결론을 내어라. 결론을 내고 나면은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할 것, 안 할 것 구분해서 해요. 예. 근데 외교적인 협상도 전무했고 그리고 이야기를 했겠죠. 프랑스 외교부 혹은 프랑스 정보부, 프랑스 국방부에서 반대를 했겠죠. 그러면 기자회견에서 대통령님 이거는 이야기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라고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대통령이 그 이야기를 기자회견장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하도록 충고를 하고 진언을 하고 막아야 되는 게 외교안보 수석의 할 일이에요. 외무부 장관의 할 일이고. 근데 그렇게 말하자면 공개적으로 우리가 말하자면 아무리 우리가 우방이지만 마크롱한테 창피를 당했잖아요. 예. 이게 제가 이제 뉴스라고 주장을 하면은 인용할 데가 없어요. 네. 공개된 게 없는데 그러니까 제가 들은 말이지만 이게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는 알아서 판단하시고 풍문을 그냥 전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이제 그 핵심 지도자들 혹은 프랑스나 이런 그 자유진영의 핵심 지도자들 외교가에서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여성으로서 들을 수 있는 최악의 쌍욕을 해요. 그러니까. 개땡땡. 그게 제가 들은 쌍욕을 한다라는 풍문을 들었어요. 제가 뉴스 아닙니다. 가짜 뉴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 뉴스라고 주장 안 해요. 뉴스라고 주장 안 하면 제가 가짜 뉴스가 아니죠. 두 번째로 문재인에 대해서는 알츠하이머라고 보는 흐름이 있어요. 뭐 그런 치매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불러요. 그냥 부른다는 거예요. 그런 풍문이 있어요. 외국의 핵심 지도층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뭐 여기 뭐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지금 뭐 국격이 이게 그 평양 대리인 3류 짝퉁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 그래서 그 헛발질 문제, 개발질, 헛발질. 이제 더 중요한 걸 또 저거 했었죠. 이제 다 들어보면 요번에 이제 저기 뭐야 헌법 개혁 실패한 것도 개발질이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핵심은 이게 속내만 다 드러냈잖아. 되는 거 없이 저 에너지. 에너지를 황당한 거 아니야. 탈원전 시켜놓고 그 다음에 러시아를 관통하는 러시아에서 오는 가스관 연결하겠다 그랬고 얼마 전에 한전은 탈원전 시켜놓고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송전선으로 이어지는 전력을 수입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미친 것들이. 그리고 철도까지 이야기하고. 철도 연결. 이거 지금 철도 착공식 한다는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 착공식 되겠어요? 유의미하게. 착수식이라고 하는데. 착수식? 그러니까 이런 말. 나 이것들 하여간에 참. 그래서 이게 우리가 저기 참 몽상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는데 우리 이야기할 때 이 정부와 문재인 정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고 있고 아니면은 인지 부조화가 있던 그러니까 망상 속에서 망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문제냐면은 미국이 최소한 중국이 취하는 조치들을 보면은 석유 때문에 중국이 남사군도에 무리한 짓을 했는데 그걸 중국 체제 전체의 변경을 목표로 삼는 수순까지 다 카드를 다 만들어서 지금 시작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안 보이는 거지. 안 보이는 이게 러시아 푸틴의 가스를 가져온다, 전기를 가져온다. 중국에서 우리 기술 가져가서 훔쳐가지고 만든 중국의 원자력 그 언제 터질지도 모른다고 문재인 이거 말하자면 정권의 공약에서 이야기했듯이 환경이 어떻고 그 전기를 가져와서 일본에 또 팔아먹는다고요? 일본이 가져올 그런 망상적인 헛발질을 하는데 국민들이 그 헛발질에 대해서 다 알아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하는 자연과학을 하는 교수들이 나와서
가장 정치적인 이거는 국민투표하자라고 지금 선언하고 그렇죠. 에너지 교수협의회. 에너지 교수협의회 네. 만들어서 네. 이제 자연과학 하는 사람들은 공학적 사고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혹은 사이언스 하는 사람들은 정확해요. 네. 이것이 얼마나 그리고 그 사람들이 결심을 하면은 굉장히 그렇죠. 네. 분명하게 자기 의사를 표현을 해요. 예. 국민투표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이거는 사실은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 문제를 정리를 해가지고 벌써 했었어야 될 일이. 작년 6월 달에 네. 이거는 국민투표를 하든지 아니면은 법률을 제정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 최소한 법률 제정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네. 그 공론화 심의위원회 만들 때 네. 그런 이야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교수들이 나섰습니다. 예. 창피한 얘기죠. 창피한 이야기 아니고 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지금 한국에 많은 이 주권자들이 예. 각성하고 있는 하나의 프로세스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그 각성이 정치권에도 이어지기를 바래 보지만 이게 아마 정치권은 맨 마지막까지 각성 못하다가 북한 급변 사태 일어나면 그때 호떡집에 불날 가능성이 커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참 사실은 좋은 장점이기도 하고 굉장히 내 스스로 보기 싫은 자화상이기도 한데 미국이나 서양 친구들이 근대를 주도하면서 정말 차가운 이성으로 전략을 만들어서 체계적으로 움직이는데 우리는 감정적으로 뭔가 동해야 혹은 감각적으로 뜨거움을 느껴야 그때 대응을 해요. 쌍스럽고 타락해 있는 거예요. 민도가. 지식층과 제도권부터. 그러니까 사실은 뭐 우리 국민들은 오히려 민초는 국민 눈치 훨씬 빨라요. 민초는 빠른데 이게 조선이랑 똑같은 거예요. 민초는 수준이 낮지 않은데 이 민초 수준에서 이거 민초가 그러니까 민초의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조직화하고 스스로 훈련돼 갖고 제도권과 지식층을 이렇게 제대로 방향을 가도록 밀어주는 걸 민초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 민초의 문제고 그걸 모르니까 정신 문화나 정신이 다 썩어 빠져갖고 이쪽 제도권과 지식층은 굉장히 상스럽고 천박한 수준으로 타락해 있는 거예요. 몇십 년째. 조선조라고 그러는데 조선조라 내가 제가 얘기할게요. 남명조식 선생이 그 집안 어른이라면. 뭐 남명조식 선생이 우리 조 교수님 상소를 올린 것 중에 하나가 왕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왕이 마음을 다잡아서 엄정하게 그러니까 대학을 인용하면서 그 민초에게 말하자면 안정과 복지를 줘야 하거늘 어째야 젊은 왕 그대는 성냥이를 시켜서 재물을 향유하고 성냥이가 걸고 온 재물 위에서 그 재물을 향유하고 그 다음에 늑대 같은 인간들을 시켜서 권력 다툼만 하고 있으니 어찌 민이 도탄에 빠지지 않겠느냐. 정신 차려 이놈아. 그렇게 해도 왕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 한자 표현을 보면은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비판하고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직격탄입니다. 살벌한. 그러니까 그런 목숨을 내놓은 그 말하자면은 선비들이 다수 존재했어요. 상소라고 하는 게 그 목숨 걸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 왕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를 들어요. 내가 정신을 잠시 잃었구나. 그래도 정비를 해요. 그 이제 좀 우울하긴 하지만 아무튼 2018년에 지금 뭐 밖에서는 지금 엄청난 기회가 오고 있는 건데 그거가 우리가 대응 준비가 안 됐다는 점에서 우울한 거고요. 2018년 트렌드를 우리 조 교수님하고 5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봤죠. 하나는 문재인의 분홍빛 꿈. 그러니까 전반기. 그 다음에 미중 전쟁과 그 전후 70년 체제의 종식. 그러니까 미중 전쟁으로 간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미국의 에너지 패권과 글로벌 리더십 강화. 네 번째가 북한 해방 프로젝트가 세계 질서 개편을 위한 열쇠와 뇌관으로
내관이자 열세이다. 성숙됐다. 성숙됐다. 성숙. 그 다음에 5번째가 이런 사정과 상관없이 이 586 독재 그룹, 그 다음에 문재인 집단의 망상과 개발질 이런 계속 이어지고 있다. 그렇죠. 예, 우리는 그게 분명히 맞네요. 예, 예.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에 지금 와 있습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이 2018 트렌드, 5대 트렌드를 일단 정리해 봤습니다. 예. 예, 오늘 여기까지 모실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